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노래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도 어느새 3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입장했던 각국 선수단의 풍경을 최근에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도쿄올림픽이 관중 없이 치러진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2월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당장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스포츠 경기조차 즐길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에 손 잡고 함께하는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에 유료도로 환승할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정 시간 내 유료도로를 여러 개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일부분 할인해주는 건데 재원은 부산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13명씩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전담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북부 지역의 금정산 3부 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지만 임야 5,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에서 또 하나의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6개 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들이 제1회 해다정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광안대교나 부산항대교를 지날 때 요금을 내는데 이런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곳이 부산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두 번, 가끔 이용하면 잘 모르는데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행요금도 상당하죠.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금 인하에 대한 얘기도 그동안 여러 번 나왔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이어서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네, 당장 반가운 소식인 건 맞을 텐데요. 유료도로 운영의 자금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39만여 대 차량이 통행하는 부산의 유료도로, 거가대교를 빼면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모두 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료도로 환승 할인 제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됩니다. 도시철도와 버스처럼 일정 시간 내에 유료도로를 여러 개 이용할 경우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를 연속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적인 통행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 차종 구분 없이 각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기존 5,20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600원이 할인돼 4,600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할인 폭이 예상보다 적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로가 좀 덜 많아요. 200원 환승 할인은 좀 적은 것 같고 기왕 환승 할인할 것 같으면 한 40~50% 정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할인되는 통행료만큼 부산시는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존해줘야 하는데 연간 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시는 할인 제도 도입 후 통행량이 늘어 민간 사업자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협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과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유료도로 자금의 재구조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고금리를 좀 금리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보존할 수 있는 그 보전금을 줄여들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 재원을 확보하고 자금 재구조화를 통해서 부산시의 재원 부담을 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부산. 통행료 부담 완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는데 통행료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미루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업이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만큼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은 미뤄졌습니다.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 일상생활하는데 지장도 많잖아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같은 강력한 제한 조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너무 확산세도 있고 좀 일상회복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은 언제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백신 방역 혜택에 대한 목소리도 엇갈립니다. 차단 효과를 위해 추가 접종자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직 2차 접종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오고 하니까. 추가 접종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또 맞으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3차는 뭐 개인 의사에 좀 맡겼으면 좋겠고. 3차까지 또 접종해야 방역 혜택이 이루어진다며 지금도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그럼 또 3차 접종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에는 우려가 컸습니다. 통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재택치료를 하라. 그럼 과연 그게 방역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방역은 일부 강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국내로 유입될 거라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왔을 경우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뭐 거리를 완화시켰다고 해가지고 나아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강력하게. 전문가들도 늘어나는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엄격성 지수가 좀 낮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역학조사로 놓치게 된 확진자가 빠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충분한 대비를 갖추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잡히지 않은 확산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연달아 등장하면서 더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부터 예상하고 우려를 하긴 했었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겼잖아요. 네, 백신이나 방역 조치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일상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주의와 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 부산도 수십 명대, 최근에는 1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 70% 달성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접종 완료자는 28만여 명, 전체 주민 대비 80%에 육박합니다. 1차 접종률은 83%에 이릅니다. 접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에서 70대로 90%를 넘었습니다. 다음으로 80대 이상 87%, 40대 86%, 만 18세에서 29세까지가 8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12세에서 17세의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29일부터는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재개하였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해 봤더니 미접종자가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3차 접종을 추가 접종이 아닌 기본 접종으로 분류한 겁니다.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완료하신 어르신들은 예약된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고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에 참여해 주십시오.
잔여 백신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부산진구 접종센터는 11월 30일부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구는 접종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지역 내 14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루 평균 113명.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일 확진자가 79명이어서 다행히 평균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의 가동률은 49%, 일반 병상은 70%가 가동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도 55%를 넘겼습니다. 부산시는 30일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8곳에서 병상 179개를 추가로 확보했고 오는 12월 3일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2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부산 역시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의 대상이며 입원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마터면입니다. 정말 큰 피해가 날 뻔했던 소식인데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금정산 3부 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지역으로 따지자면 북구 경계에 들어가는 곳이었는데요. 산불이 나자 소방 헬기와 소방차가 즉각 출동하고 소방관과 경찰 등 60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고 임야 5,000제곱미터가량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도 영화인입니다. 이미 부산에서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서 어린 감독들은 생소하지 않을 텐데요. 30일 영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또 다른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제1회 해다정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 칠암초등학교 등 6개 학교 15개 동아리에서 단편 영화 15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영화를 공유하고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는 12월 4일에는 학생들과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 출품작들을 상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청년학교 졸업. 부산 청년학교 이야기인데요.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또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2학기 졸업식을 끝으로 올해 운영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청년단체 12곳이 참여해 취업과 창업, 자아탐구, 진로탐색 등 다양한 주제로 학과를 운영했고 수강 신청을 한 청년 중에 선발된 210명이 교육과정을 마쳐 졸업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색다른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30일) 부산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0일 오전 9시쯤 경부고속도로 구서동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운행 중이던 차량 6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각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넘어지며 60대 운전자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8시 30분쯤 사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도로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5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갑자기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반대편 차로를 넘어 건물에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